엄지입니다. 아산병원 구석증후까지 찾아오느라 힘드셨죠? 여기가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병원 오가는 환자 보호자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지난 2월 15일 아산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에 밤잠 설치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추운 날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서울 아산병원은 왜 사과해야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소리 없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이요? 의료 선진국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윤을 위하느라 건강을 위협하고 배틀그라운드처럼 생존 게임을 부추기며 언제든 의료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곳은 의료 선진국이 아니고 의료 사기국입니다.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뿐 아니고 언젠가 병들고 아프게 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2019년인데요. 아산병원은 구조적 타사를 아직도 개인의 문제로만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산병원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 대응 초반부터 함께해온 행동하는 간호사의 최원영 간호사 그리고 매듭 조건희 학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의 최원영 간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8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욱 간호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그들이 살려야 하는 생명에 간호사의 생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 보지 남이었던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제가 중환자실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의 무게에 짓눌려 숨막히던 그 느낌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쏜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도로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울컥울컥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1년 후 중환자실을 벗어났고 박선욱 간호사의 뉴스를 듣기 전까진 중환자실에서의 악몽 같았던 시간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박선욱 간호사는 병원이 죽인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타살입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정말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병원과 그런 병원을 묵인해주는 이 사회가 박선욱 간호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 안에는 무수히 많은 박선욱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박선욱 간호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산병원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간호사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 젊은이에게서 그의 빛나는 꿈과 무수한 가능성들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저희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학생 매듭이라는 학생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희라고 하고요. 사실 이번 집회에서는 제가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매듭 단위에서 항상 공대회에 열심히 참여했던 이제 지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발언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비 간호사 학생으로서의 이제 발언문을 저한테 보내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대독을 하면서 이제 앞선 최원영 간호사님의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송지은 학생, 저희 매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은이의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학생 매듭의 송지은입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겨울이 추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규 간호사로서 내 눈에 활활 타며 뜨거운 하늘을 보낼 생각만 하면 가슴 한켠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TV에서 적어줬네요.
저는 박선욱 간호사의 학교 후배고 내년에 대학병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선욱 선배님은 성격도 밝고 공부도 엄청 잘하셨고 경험도 지금의 나보다 많으셨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 잘 해내셨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선생님도 포기하신 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실습을 막 시작했을 때는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날은 혼나기도 어떤 날은 칭찬받기도 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난 뭔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던 와중 선배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막연한 자신감은 그저 무거운 현실에서 눈 돌리고 싶은 제가 만들어낸 방어선이었나 봅니다.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제 마음속엔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자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공대회 회의에 정말 열심히 나갔습니다.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간호사의 노동 환경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른 선배님을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좀 더 힘내서 같이 활동한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이니까요.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올 한 해 저희 보건의료 학생 매듭은 노동자 건강권, 페미니즘, 장애인권 등 다양한 쟁점과 이슈들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여러 투쟁의 현장에 연대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저희 매듭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대회의가 처음 구성될 때부터 함께 활동을 해왔는데요. 학생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한 적도 있었지만 꾸준히 공대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오랜 시간의 노력에도 아산병원은 여전히 답이 없고 간호사들의 현실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변화는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으리라 믿고 꾸준히 조금 더 힘내서 연대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말이 제 말이다가 똑같으니까 저희 보건의료 학생 매듭도 앞으로 여러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산병원은 아무 문제 없다. 병원 시스템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 박선욱 간호사와 같은 환경에서 고통받으며 용기를 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 전현직 간호사 4분의 익명 발언입니다. 신규 간호사부터 중간연차 그리고 10년차 선생님까지 다양한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의료연대본부 유지인 부장님께서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에 함께하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유지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서울 아산병원 바로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병원에 예전에 다녔던 또는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분들께 익명으로라도 저희가 그 말을 대신 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일하고 계신 현직 병원 간호사, 아산병원 간호사 분입니다. 저는 아산에서 일반 병동이 아닌 임종 환자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차직급 간호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전에 박선욱 간호사가 일했던 MICU를 원해서 간 선생님이 계셨는데 텃세가 워낙 심해 한 달을 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셨습니다. 저희 부서도 아산 내에서 유배지라 불리는 곳인데 중환자실은 더 힘든가 봅니다. 박선욱 간호사가 죽고 나서 병원이 얼마나 고요한지 그 공포는 내부인이 아니면 절대 모릅니다. 이렇게밖에 도울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전달한 말은 지금은 이 아산병원에 사직한 신규 간호사였던 분입니다. 이 말이 뭐라고 꺼내기까지 이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박선욱 간호사와 입사 동기였고 현재는 사직한 상태입니다. 아산병원은 고인이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했는데 박선욱 간호사와 한두 마디만 나눠보면 씩씩하고 잘 웃고 강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움이 없었다고요?
병원 내부에선 박선욱 간호사가 일을 못했다. 환자에게 저지른 실수가 위중하다. 죽긴 왜 죽냐? 사직하면 되지. 이런 말들이 돕니다. 이런 병원 문화가 박태움입니다. 저 역시 14시간 이상의 오버타임과 숨막히는 분위기 때문에 사직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죽었다면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선욱 간호사가 있었던 MICU는 아산병원 내에서도 태움의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중증도는 아산 내에서 탑급으로 상상 초월이며 신규에게 물건을 던지고 죽고 싶냐며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박선욱 간호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슬프고 미안합니다. 오다 가다 괜찮냐고 물어봐 줄 걸,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줄 걸 하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편안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립세터가 안 알려준다는 말은 아산 말고도 중환자실 신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선욱 간호사가 일을 못했다는 것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환경이니 그랬던 겁니다. 저는 사직자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재직하는 동기들은 걔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라며 끝까지 방관자입니다. 한편으론 그렇게 생각해야만 적응하고 다닐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산병원의 가혹한 업무량과 극심한 오버타임,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증도를 꼭 강조해 주세요. 네, 다음은 다시 현재 아산병원을 다니고 있는 현직 간호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3교대 간호사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박선욱 간호사 개인 혹은 박선욱 간호사가 일했던 병동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산병원은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사건을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전 제가 입사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환자의 중증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책임은 막중하고 해야 할 일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전과 지금의 인력 배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은 환자 3명을 1명의 간호사가 간호합니다. 오직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간이식 부분만 환자 2명을 간호사 1명이 보고 있습니다. 중증도는 몇 배로 증가했으나 우리가 간호해야 하는 환자의 수는 똑같습니다. 8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나의 일을 다 마치고 인계를 주려면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일을 시간 안에 못하면 비난받습니다. 조직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동자들에게 배어 있습니다. 손이 느리고 생각이 많다고 하며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를 비난합니다. 인계받는 올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계주는 신규에게 마음이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개 중에는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신규 간호사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를 위한 격려나 충고의 말까지 배려하는 선배 간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도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시간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네, 제가 입사했던 10년 전보다는 노동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엄청난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반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극강의 정신력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 아산병원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여 노동자 사이의 반목을 없애고 환자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을 계기로 세계 굴지의 병원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전에 이 아산병원에 다녔던 전직 간호사분의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과거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입니다. 현재는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주최 측의 도움을 받아 발언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기는 고 박선욱 간호사가 입사하기 이전으로 저는 그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무했던 환경, 신규로서 겪었던 어려움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박선욱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제2, 제3의 박선욱 간호사가 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신규 간호사를 기억합니다. 아침번으로 출근한 한 신규 간호사가 자잘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후 오후번 책임 간호사에게 질책을 받고 추가 업무와 보고서 수정을 강요받아 새벽 2시에 퇴근했던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11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 동안 그는 책임 간호사에게 내내 비난과 질타, 인격적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 지옥 같았을 11시간 동안 신규 간호사는 어떠한 배려도 동료에도 미숙한 동료를 위한 교육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퇴근한 그는 새벽 5시에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괴롭힘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가 저질렀던 실수는 그저 미숙한 신규 간호사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환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신규도 저질렀던 실수에 그는 유독 과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그는 채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내몰리듯 사직했습니다. 이 집요했던 수개월간의 태움은 단순히 그 신규 간호사가 일을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신규 간호사가 환자에게 해가 될 위험한 간호 행위를 지속해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려는 선배의 따스한 마음에서 비롯된 질책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는 전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약자를 괴롭힌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병원이 이를 오랫동안 방관해왔기 때문입니다. 몇몇 올드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간호사가 또 일을 저질렀다고요. 예전에도 신규 여러 보냈었지. 요즘에 많이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다시 시작이네 라고들 말했습니다. 즉, 이 간호사는 이전에도 심각한 수준의 태움을 대놓고 저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수간호사 역시 이 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간호사는 가해자의 표독스러운 발언과 괴롭힘을 초기에 중단시키는 것도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도 아닌 피해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괴로움은 직원을 보호해야 마땅한 병원에게서 철저히 방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태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는 태움을 정당화합니다. 신규 간호사는 제대로 혼나고 긴장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 엄격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라면서요. 이 자리를 빌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태움의 결과로 신규 간호사들은 오히려 과하게 긴장하고 공포로 벌벌 떠는 바람에 더더욱 많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극히 단순한 업무조차 선배 간호사의 눈치를 보고 쩔쩔매다 보니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져 더 많은 실수가 발생합니다. 차분히 한다면 해낼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체크할 것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태움입니다. 간호사의 적응을 방해하고 실수를 유발하는, 나아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태움. 이미 태움으로 수많은 간호사들이 사직했고 소중한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아산병원은 어째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한 영미권 국가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신규 간호사들은 선배들의 존중과 격려 속에서 성장합니다. 신규 간호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배워나가며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실수를 보고할 때조차 두려움 없이 선배들과 편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릴렉스된 업무 환경이 사고 발생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이 가능한 것은 병원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병원은 직장 동료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일체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괴롭힘을 초기에 중단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며 필요시 가해자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병원은 이렇게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산병원도 그래야만 합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동기들과 제 앞에 있던 그리고 제 뒤에 있던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몸부림치는 동안 아산병원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태움을 개인 간의 갈등으로 여기실 겁니까? 의료계에 만연한 태움이라는 이름의 불합리한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아산병원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간호사분들이 전달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10개월, 진짜 한 해가 다 가도록 지나갔는데 이제서야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익명을 하듯 말씀해준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산병원 간호사 선생님들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간호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박선욱 간호사 공대회랑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저 건물에서 일하고 계신 간호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춥네요. 네. 네, 암담한 현실입니다. 10개월 전 괴롭힘에 의해 한 명의 청년이 별이 됐습니다. 또 무지막지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다른 한 명의 청년이 하늘의 별이 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명 박선욱 법안 그리고 김영균 법안의 죄송하겠습니다.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제2의 김영균, 제2의 박선욱은 언제나 우리 주의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국회 토론 중에 간호협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간호사 및 프리셉터 30.2%, 동료 간호사 27.1%, 간호부소장이 13.3%, 의사 8.3% 순으로 대부분 병원 단계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안 됐죠? 정부 등도 소위 태움 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하반기에 대책을 마련했으며 오늘 현재 국회에서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지만 그것도 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간호업계의 소위 태움 문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정작 간호업계의 당사자들의 행동은 적어도 제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호대학의 교육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 발언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주관 없이 끌려다니다가 정신상태가 나약해서 자살이나 하고라는 발언을 하는 교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외모 순위를 투표하여 점수에 반영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 세계에서 어떤 행동을 강요한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상가는 인간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분노이며 분노할 줄 아는 일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서 있는 곳,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는 곳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산병원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간호사들은 버티거나 아니면 사직으로 그 해결책을 마련할 뿐입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인은 결국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행동과 이렇게 끝나나요? 네, 다시 하라는데 이건 못하겠고요. 네, 했습니다. 네. 한 사상가는 인간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분노이며
분노할 일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서 있는 곳,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는 곳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산병원은 박선옥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간호사들은 버티거나 아니면 사직으로 그 해결책을 마련할 뿐입니다. 고 박선옥 간호사 공대인은 결국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행동과 연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암담한 현실을 끝낼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김영균, 박선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최규진 기획국장님께서 병원 시스템과 환자 안전 그리고 신규 간호사 교육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단체 연합 최규진입니다. 예, 제가 이 신규 간호사 제도나 이런 데에서는 나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제가 간호사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좀 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예,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은 의과대학에서 의료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많은 간호대 선후배들과 병원의 태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태움이 무서워서 간호계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병원 전체에 이 공기처럼 퍼져 있는 태움 문화가 있고 의사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태움 문화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 태움에 적응해서 누군가를 태우게 될 제가 무서워서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잘 따르던 그 착한 선배들도 많이들 그렇게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류 매체와 병원들은 이 태움에 대해서 굉장히 그릇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선옥 간호사가 나약해서라든가 선임 간호사가 악마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진단 자체도 틀렸지만 이러한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신임 간호사들을 적당히 달래고 구스르거나 신임 간호사들을 억지로 웃게 만드는 어설픈 캠페인 같은 걸 버리다 대충 무마시키려고 하겠죠.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처방으로는 전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더 골마서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바람을 맞아가며 서 계신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박선옥 간호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그 원인을 찾아서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채워질 때까지 소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물론 태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잘못된 권위주의 문화가 존재하죠. 그런데 그 권위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위주의를 착취를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병원이라는 공간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악마 같은 선임 간호사 몇 명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병원이 선임 간호사를 악마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그 누구도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공간입니다. 경영적으로 말해 어느 영역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간입니다. 보통 병원 운영비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러한 공간이 돈벌이의 혈안이 될 경우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추구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병원이 이윤을 쫓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건비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간호사입니다.
결국 최소한의 간호 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착취는 권위주의를 조장하고 그 권위주의는 권력관계상 가장 취약한 신규 간호사에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선호 간호사가 근무하는 아산병원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빅5 병원의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1조 원이라고 신문에서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몇 년 사이에 2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대 사업 빼고도 의료 수익이 2조 원입니다. 아산병원의 경우 순수익만 873억 원입니다. 이렇게 병원이 돈을 많이 버는 동안 우리의 박선욱 간호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2, 제3의 박선욱 간호사들이 바로 이 돈에 짓눌려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윤 동기로 굴러가는 이상 제2, 제3의 박선욱 간호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 근무를 하다 죽은 김영군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김영군님을 보면서 박선욱 간호사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3일 만에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사발면을 먹어가며 바쁜 업무를 처리하고 이루 익숙하지도 않은데 홀로 야간 근무를 하고 까만 석탄가루가 하얀 약가루인 것 빼고 뭐가 다릅니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다 (3개월) 만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은 김영균님과 맡은 바 책임을 홀로 다하려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박선욱 간호사가 뭐가 다릅니까? 죽은 지 몇 시간도 안 돼 그 피를 닦고 돌아가는 그 화력발전소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돈만 벌고 있는 이 아산병원이 뭐가 다릅니까? 전 얼마 전 김영균님의 영상을 보면서 차마 그 영상을 끝까지 보기 어려웠습니다. 취직했다고 조아라 하면서 말쑥한 그 까만 양복을 입고 엄마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그 김영균님의 영상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곧 있으면 간호대를 졸업하고 우리 수많은 젊은 간호사들도 그렇게 말쑥한 옷을 차려입고 아산병원에 취직했다고 조아라 하면서 엄마한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겠죠. 그 직장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렇게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죽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제2, 제3의 김용균, 제2, 제3의 박선욱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됩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환자분들께도 호소합니다. 간호사가 죽어나가는 곳에서 환자의 건강이 생명이 결코 온전히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윤을 위해 생명을 갈아넣는 공간에서 생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부디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싸움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은 노동을 하고 가장 가까이서 환자를 보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들만이 바로 이 병원의 이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의료윤리는 살아있는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쟁이 진정한 저는 의료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싸워야 할 정당성이 있고 그 싸움이 대한민국의 병원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작지만 저 역시 부끄럽지 않게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지구의 어느 모퉁이에 태양이 비쳐도 도저히 녹지 않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껴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극단적인 마을이 있대요. 그곳에서 펭귄들은 어떻게 겨울을 이겨낼까요? 황제 펭귄이 겨울을 나는 법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도마님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근데
스탠드가 안 맞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도마라고 하는데요. 그 연대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도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우신데 그냥 노래를 조금 불러볼게요. 지금 스탠드가 마이크랑 안 맞아서 고정이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제 곡 중에 소녀와 화분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슬픔을 집에 가두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화분의 꽃이 웃을 만큼 맑은 날 왠지 나 혼자 울상인 얼굴을 짓네. 그때 한 소녀가 내게 친절히 다가와 슬픔을 집에 가두지 말고 풀자고 했다. 슬픔을 집에 가두지 말고 풀자고 했다. 오. 슬픔은 저기 골목 끝까지 갔다가 내가 부르면 다시 달려오고 슬픔은 저기 시장통에 구경 갔다가 다 짖는 냄새에 돌아오지. 뚜루스타따라빠야 뚜루루루루루. 축축히 비 내리는 거리를 보며 앙담은 마음 속엔 걱정만 많아. 그때 한 소녀가 내게 친절히 다가와 슬픔을 집에 가두지 말고 풀자고 했다. 슬픔을 집에 가두지 말고 풀자고 했다. 슬픔은 저기 골목 끝까지 갔다가 내가 부르면 다시 달려오고 슬픔은 저기 시장통에 구경 갔다가 다 짖는 냄새에 돌아
돌아오지. 슬픔은 저기 골목 끝까지 갔다가 내가 부르면 다시 달려오고. 슬픔은 저기 시장통에 구경 갔다가 밥 짓는 냄새에 돌아오지. 뚜루사따라빠야 뚜루루루루. 슬픔을 집에 가두지 말고 풀자고 했다. 슬픔을 집에 가두지 말고 풀자고 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뭐 다 마음속에 뭐 슬픔이거나 화거나 모든 게 있는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다 모여서 풀면은 좀 큰 힘이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불러보았습니다. 소개해주셨던 곡 중에 소개해주신 멘트의 곡 이름은 황제 펭귄이 겨울을 나는 법이라는 제 노래인데요. 이렇게 연대하는 곳에서 부르고 싶어서 쓰게 된 곡이고요. 다 이렇게 모여서 따뜻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기타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 기타를 조금 더 완전 앞으로 주세요. 여기 온도 주세요. 지구의 어느 모퉁이엔 태양이 비춰도 도저히 녹질 않는 마을이 때 서로 껴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극단적인 마을이 이때 그런 곳에 가야만 알겠니. 그런 곳에 가야만 알겠니. 멀리서 보이는 부러운 저 작은 섬은 하나의 퐁이퐁으로 모여 만든 검은 둥지. 하얀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떼어 놓으려 해도 토실토실한 엉덩이로 이겨낼 수
우리의 토실토실한 엉덩이로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래 두 곡 들으니까 좀 추위가 좀 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사실 구호 외치고 노래 들으려고 그랬는데 청테이프로 마이크 고정하느냐고 경황이 없어서 저희 이쪽 아산병원이랑 거기 버스 정류장에 시민분들 향해서 구호 한 번만 외칠게요. 뭘 외칠 거냐면요, 이 죽음은 산재다, 그리고 아산병원 책임져라, 신규교육 개선하라, 이렇게 3개 외칠 겁니다. 제가 먼저 외치면 똑같이 외쳐주세요. 이 죽음은 산재다. 이 죽음은 산재다. 아산병원 책임져라. 아산병원 책임져라. 신규교육 개선하라. 신규교육 개선하라. 네, 감사합니다. 스티커 다들 받으셨죠? 그 스티커는 이따가 행진할 때 이렇게 자율적으로 여기저기 붙여주시면 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 순서는요, 정말 멀리서 오신 분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선욱 간호사처럼 딸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기뻐하셨는데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얻었습니다. 13년째 딸의 산재 인정을 위해서 싸워온 그 반올림 김신현님의 연대 발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LCD에서 근무하다가 뇌종양이 걸려서 수술하고 딱 10년을 이제 병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에 이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었는데 대법까지 가서 저희는 패소를 했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혜경이가 뇌종양 수술을 하면서 10년 동안의 병원 생활을 해오면서의 이 병원의 실태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고 박선욱 님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됐었는가. 제가 처음에 우리 혜경이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저는 중환자실을 들어가서 제가 하루 밥 세끼를 먹였습니다. 하루에 2번이 면회인데 밥을 먹이러 면회를 들어가면 밥상이 그대로 다 식어서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이고. 왜 그러느냐, 밥 먹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 환자는 많지. 간호사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3명당 한 분 간호사가 본다고 했는데, 저희 혜경이가 강대병원 우리 춘천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보통 6-7명당 간호사 한 분이 봤었습니다. 참 간호사들의 그렇게 처참하고 막 그런 생활을 감히 상상을 저는 못했었어요, 진짜. 화려했다고라만 생각했던 그 간호사들의 생활, 또 지금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군 군의 지금의 죽음과 박선욱님의 죽음과 삼성 반도체의 이 백혈병 문제와 이게 다 기업주들의 병원의 그 이윤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기에, 무엇을 이렇게 숨기는 게 많기에 이 언론에 화려하게 언론 플레이만 하고 정말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 기업의 행태들을 또 정부에서 감싸주고 있는 어떤 이 나라의 이 흘러가는 어떤 이런 법이 너무도 없는 노동자들한테 너무도 연약한 어떤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숨을 끊었을 때에는 얼마나 궁지에 몰렸었고
저는 여태까지 간호사들은 정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물며 저희가 병원 생활을 했었을 때 피 한 번 잘못 빼면 수간호사가 옵니다.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무언의 그냥 행동으로다가 무시해 버리면서에 조금 있다가 나가보면 그 간호사는 두 손을 맞잡고 머리를 숙이면서 달톱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광경도 봤었습니다. 네, 저는 태움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처음 들어보지만 바로 그게 태움이자 갑질 아니겠습니까? 이 병원에서도 똑같은 그런 과실이 있다라는 게, 삼성 백혈병 문제도 즉 안전교육이 없었었고 내가 쓰는 물질이 최소한도 내 몸에 무언가가 정말 내 몸에 어떤 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 교육 한번 없었었고, 고 김용균 군도 안전교육 한번 받지 않고 그 형편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서의 그 일을 하면서 온몸에 갈기갈기 찢어져 가면서, 박선웅 님도 그 온 스트레스와 과로에 무한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시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의 그 죽음을 당했을 때 모든 게 다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저는 비롯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삼성 백혈병 문제는 10년을 넘게 정말 이거를 산재로 인정을 받고자 삼성에서 무엇을 쓰면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였는지 밝혀내고자 10년을 넘게 싸워왔습니다. 고 박선우님을 위해서라도 아산병원에서 박선우님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산재로 인정받을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피해자 유족들이 또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은 분명히 이것도 꼭 밝혀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우리 반올림도 고 박선웅님의 산재를 인정받을 때까지 함께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삼성의 사과를 받아낸 반올림에서 연대해 주셔서 저희 공대위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어서 유가족 발언이 있겠습니다. 선욱이 이모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박선욱 간호사 큰이모 김윤주입니다. 사실 저는 발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는 했지만 아무 내용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떠올릴 수가 없어요. 일단 선욱이를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먼저 나와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앞에 서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야 되겠다.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나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다들 찾아와 주시고 선욱이를 다들 떠올리면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함께 해주시고 있는 10개월 동안 함께 계속해주고 있는 공대위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선욱이의 죽음을 알려서라도 선욱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업무상 재해로 죽은 거를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었고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었을 때 흔쾌히 도움을 주셨던 최원영 간호사님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흘 전에 우리 선욱이 생일이었습니다. 가서 가족공원에 가서 선욱이한테 케이크도 갖다 주고 꽃도 예쁜 꽃도 보고 있으라고 갖다 주고 그렇게 지내왔고요. 불과 3일 전에 저희 선욱이 아빠 기일이어서 가족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형부 기일날 봤던 선욱이의 모습이 제가 본 선욱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선욱이가 없고 빈자리가 보였을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선욱이는 갔지만 여기서 지금 여기 아산병원에 일하고 있는 다른 간호사들 그리고 다른 또 일자리에서 힘들게들 일하고 있는 분들, 노동자분들 신입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선욱이가 그 정도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었을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저 그리고 선욱이 엄마 그리고 제 동생 모두 다 하나같이 말릴걸 하지 말라고 할걸 그때 왜 안 데리고 나왔나 지금도 가끔은 그런 후회를 합니다. 아산병원에서는 제가 간호사들 같이 일했던 중환자실 간호사들 몇 분 만났었는데요. 중환자실처럼 가장 단합이 잘 되고 화기애애한 부서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게 아닌데 그 부서의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서처럼 단합이 잘 되고 서로서로 위해주는 부서가 없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과연 그런 건지 정말 제 핸드폰에 선욱이가 가지고 있던 연락처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서 아산병원 직원분들 연락처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간호사분들. 어느 때는 연락처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번 해볼까 만나줄까? 내가 이걸 만나자고 했을 때 이 병원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좀 두렵기도 하고 또 그 간호사들이 괜히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고민만 하다가 그냥 적고 마는데요. 우리 선욱이의 바람은 아마 이 자기의 문제를 삼아서라도 다른 간호사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어쩌면 선욱이의 바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선욱이의 이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산재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어떤 교육이라든가 신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간호사 충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되어서 웃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간호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선욱이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요. 선욱이를 만났대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선욱아 날 따라 같이 가자. 여기 있으면 뭐해? 라고 얘기했더니 선욱이가 이모 나 하늘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갈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맡았니? 그랬더니 큰 헤드라이트 같은 등을 어두운 곳이
생기지 않게끔 시간대별로 골고루 비춰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해야 돼서 이모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우리 선욱이가 아마 지금 힘든 곳에서 어둡게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그리고 아니면 다른 노동자분들, 그런 분들의 어두움에 있는 분들한테 밝은 빛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이만 적겠습니다. 네, 지난 5월 12일 광화문 집회 때도 이모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그때 이모님 발언 끝나고 저희가 이런 구호 외쳤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선우가 우리가 바꿀게 라고 했었는데요. 선욱이 죽고 나서 10개월 동안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시민단체와 활동가분들로 이루어진 공대위가 열심히 달리는 동안 시민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의료연대본부 이민화 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 메시지 5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어느 간호학생의 메시지입니다. 현재 간호학생, 곧 병원에서 일할 예비 신규 간호사입니다. 4년 동안 박터지게 공부하고 병원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병원 취업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프리셉터, 사주 선생님께 까만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 환자, 동료, 의료진으로부터 겪게 되는 성희롱과 폭력 때문이겠지요. 과연 이 모든 게 젊음의 고생을 버티지 못한 개인의 잘못일까요? 세상에 하나 둘씩 있다는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의 목격담과 경험담이 있습니다.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많은 환자의 수, 신규 간호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병원 교육 시스템, 성희롱과 폭력으로 고발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병원과 고위 관리자층, 간호사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는 끝없는 압박, 결국은 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야 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합니다. 미래의 후배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병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 세상 누구보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호학과 졸업반 동생을 둔 분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입니다. 저에게는 간호학과 졸업반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에게도 취업해서 너무 힘들다면 꼭 사직하라고,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한 명의 박선욱 간호사가 될 뻔했고 앞으로 취업할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탓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세 번째, 어느 간호사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더 이상 우리를 나쁜 간호사로 변하게 하지 말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던 그 마음 그대로 간호하는 간호사이고 싶다. 우리를 사람답게 대접해달라.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메시지인데요. 네 번째는 병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산병원 브랜드 가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뚝뚝뚝 빨랑 사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국가가 책임지고 응답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피켓 들고 계신 거 여기 앞쪽 말고 저 병원 쪽 시민분들 볼 수 있게 살짝 방향 좀 틀어주세요.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시민분들, 간호사분들, 그리고 오늘 집회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이 집회 지금 지켜보고 계신 서울아산병원 버스 정류장 앞에 계신 시민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속에 곧 산재 승인도 나고 아산병원이 책임 있는 공식 사과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산병원 바라보고 구호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시민분들 함께 해주세요. 이 죽음은 산재다. 이 죽음은 산재다. 아산병원 책임져라. 아산병원 책임져라. 신규 교육 개선하라. 신규 교육 개선하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성내천 다리까지 행진할 건데요. 어차피 나가시려면 출구 쪽으로 저희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재현 동지께서 구호 선창하면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재현 동지 여기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피켓을 여기 되게 좋다. 앰프 제가 들고 가요? 앰프 들고서 하나 있어요. 순서대로 좀 나눠주시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재현입니다. 네, 정말 추운데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우니까 모자도 쓰시고 장갑도 챙기시고 이렇게 자크 잘 잠그셔서 성내천 다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춥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행진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이 병원 근처를 걸으면서 고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고 다짐하는 그런 행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집회 주변 정리를 해주실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하는 것보다 더 추워지기 전에 LED 촛불 켜주시고 앞에 준비한 피켓과 그런 것들 준비해서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우리 이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한 이런 스티커들도 준비했으니까요. 가는 길에 붙일 수 있을 만한 장소에 붙여주시고 대신에 다시 청소하셔야 되는 병원 노동자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런 붙일 수 있는 공간들에 함께 이렇게 붙이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줄을 몇 줄로 맞춰서 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도가 좁아서 한 3줄 이상은 넘지 않게 한 분당 3분 정도만 서서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피켓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유족분들과 아까 발언해 주셨던 분들 중심으로 피켓을 주시면 맨 앞에 주셔야죠. 아니 둘이 발표 어떻게 둘이 맞춰봐. 뭐야? 요거 지금 들고 피켓을 무조건 주시면 맨 앞에 들고. 이거는 도착해서 나눠드리는데? 두 분이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아까 지인동자 이거 도착해서 나눠드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신 건가요? 네, 가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원영 동지가 중간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신 거 맞죠? 네, 최대한 빠르게 너무 이렇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힘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병원을 다니시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아산병원이 사과하고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재이고 또다시 제2의 제3의 박선욱 간호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활동하는 공대위 활동가들입니다. 여기에는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엄마 못지않게 박선욱 간호사가 함께 키우고 같이 삶을 나눴던 가족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대체 왜 한 사회에 소시민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투쟁의 현장에 나서야 하는지, 왜 투쟁을 배워야 하는지, 왜 이렇게 추운데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너무나도 슬프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유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춥지만, 너무나 유족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가다 보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김신영 어머님은 그 거대한 삼성이라는 기업에 맞서서 11년을 싸웠고, 결국에 그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삼성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 있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의 잘못이 사과를 한다는 것이 정말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과가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 고인들의 유족의 마음의 상처를 냈던 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의 마음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아산병원 어떻습니까? 고인 만나준 적 있습니까? 유족들 만나준 적 있습니까? 저희 공대의 활동가들 만나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병원 법무팀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은 유족과 공대회의를 만날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게 할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들의 책임으로 죽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박선욱 공대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사실 간호사들의 현실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간호사들의 노동 현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8시간을 일하는데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는지, 왜 의자에 한 번 앉을 시간도 없는지, 왜 서서 EMR을 기록하고 컴퓨터도 왜 서서 해야 되는지 전 잘 몰랐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이렇게 많은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는데 신규 간호사 교육 제도라는 게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게다가 그 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제도 하나 없이 정부가 그런 것도 마련하지 않고 병원 각자의 자율성으로 맡겨놓고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그냥 고인이 마음이 심각해서가 아니라 병원이 죽였고 정부가 죽였다고 생각됩니다. 병원이 제대로 된 인력을 충원했다면, 병원이 박선욱 간호사에게 일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더라면, 고인이 정규 근무 시간에만 일하고 기숙사에서 일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일하다 실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일을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해야 되는 그런 병원 구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박선욱 간호사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각오해야 되는데, 네, 한번 그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네, 너무 춥네요. 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집회 슬로건이 응답하라 서울 아산병원이거든요.
자, 우리가 서울 아산병원 하면, 제가 서울 아산병원 하면 응답하라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응답하라. 서울 아산병원은 응답하라.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산재이죠? 맞지 않습니까? 네. 자,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산재다. 서울 아산병원은 사과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은 네, 고맙습니다. 걷다 보니까 별로 안 추우시죠? 네, 굉장히 추우십니다. 우리가 성내천 다리를 가는 거는요, 이 성내천 다리에 저희가 여름에 보라색 리본 끈을 매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보라색은 산재 사망을 뜻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핏길도 보라색으로 만들고 보라색 리본을 성내천 다리에 묶어서 이 응답하지 않는 서울 아산병원의 이 문제를 병원을 이용하시는 내원객들, 이 거리를 지나시는 시민분들께 알리고자 그런 캠페인들을 펼쳐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서울 성내천 다리로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한 상징의식도 하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을 잊지 말자는 그런 다짐도 하려고 가고 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처음 바로 위에라서 춥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가면 좋겠고요. 곳곳에 전봇대가 많아서 제가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가기 전에 나 오늘 이렇게 추운데 여기 왔는데 나 이 말을 꼭 하고 집에 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계시면 이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딱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으신가요? 네, 제가 활동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죽음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김영규님의 그 현장에도 제가 활동을 처음 시작하고 제일 먼저 출전을 했던 곳이 그 태양화력 발전소였습니다. 거기에선 이미 12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언니 피켓 어땠어? 피켓 어땠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어도 너무나 당연하고 청년 노동자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안화력 발전소가요, 대한민국의 화력 발전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화력 발전이 태안 화력 발전소는 안전장치를 제일 조금만 하였습니다. 이윤을 내려고요. 우리는 이윤 앞에 목숨을 일터에서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 김영근님의 잘못도 아니고 고 박선욱 간호사님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유족분들께서 내가 선욱이한테 일이 힘들면 그만하라고 할 걸 왜 열심히 하라고 했나 라고 자책하실 텐데요. 고 김영근님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입장에서 제가 이 안에 성실하게 일하라고 했다. 나도 노동자인데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질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다. 이게 너무 가슴에 맞는다고 하시는데요. 내복 입고 저는 어머님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내복 입고 청소년 노동자도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해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인데요. 인턴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학교에서 자기 전공인데 소다이라는 레스토랑에서 국 끓이는 일을 소매식품으로 갔다가 중년 남자들에게 엉덩이를 만지게 해서
이 나이 때는 설탕가니까 이거 가격은 일일이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에 예비 간호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박선욱 간호사의 후배 분들도 오셨고 예비 간호사분들도 오셨는데 우리가 같이 이 예비 간호사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 간호사들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해서 행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박선욱 간호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김용균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박선욱 간호사 같은 사람들, 또 다른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 그런 싸움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게 바로 아까 가수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 도착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춥네요. 네, 자, 그 준비한 촛불을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고 계신 거죠? 네. 네. 자, 그 촛불을 촛불이라네. 이거 그 LED 피켓을 좀 이렇게 일자로 쫙 멋있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진으로도 잘 남겨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일렬로 이 쭉 서서 같이 촛불 들고 구호 외치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로로 한번 서볼까요? 네. 병원이 나오는 게. 네. 네, 원을 들어주세요. 네, 한번 지난 공지가 원 들어주실래요? 피켓을 내려놓으시고 요걸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빨리 모자를 쓰시고요. 너무 춥네요. 네, 자. 발표실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추우시죠? 저기 아산병원 보이십니까? 아산병원 향해서 크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산병원 사과! 아산병원 사과! 이걸 주는데. 네.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아산병원 사과하라! 아산병원 사과하라! 산우가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산병원 사과하라! 선우가 미안해! 우리가 꼭 바꿀게! 자, 여러분, 네,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이 끝이 아니죠. 곧 내년이 되고 2월 15일이 되면 어떤 날이죠? 네, 곧 박선욱 간호사의 1주기 기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인의 기일까지 힘차게도 싸워서 이 서울 아산병원이 응답할 수 있도록
유족 앞에 고인 앞에 사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박선욱 간호사가 나오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 같고요.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이 2월 15일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춥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그때 다시 2월 15일에 다시 여기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아산병원 사과하라 이 불 들어오는 피켓 들어주신 분이요. 앞쪽 사진 작가님 살짝 보이게 틀어주세요. 네, 저희 사진이 남는 거라서 죄송해요.